네, 네브리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만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유튜브 채널 땅땅 무슨 땅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매일경제 신문사에서 토지 투자 시크릿이라는 책으로 이 책을 작성한 저자 윤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되게 생생한 스토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1년에 300명의 땅 부자를 만나시면서 특성을 분석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토지 투자를 하러 오시는 분들을 매일같이 제가 만나다 보니까 재밌고 위트 있으신 분도 많고 또 굉장히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을 하루하루 좀 적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쓴 자산가들에 대한 내용, 일기 같은 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 토지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한 1년에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땅을 샀다는 전제 조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 주변의 땅을 이야기를 해요. 전국에서 땅을 사러 오고 수요가 넘치는 곳이 좋은 땅인데 이런 경우에는 한 1, 2년에 최소한 2배 정도 두 배요? 수익은 나야 괜찮게 잘 샀다라고 하고 아주 단기간에 한 3-4달 만에 2배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애초에 살 때부터 그런 마진을 보고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죠. 그만큼 발품, 손품도 많이 파시는 거고 또 부동산 관련 그 종사자들과 좀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매주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 IT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디스코라든지 네네. 주변에 실거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툴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싼 땅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거래가 되나 보죠, 그렇게? 디스코라든가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나오는 매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좋은 땅, 시세보다 싼 땅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장 종사자들이 제일 먼저 삽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 종사자들이 땅을 사실은 제일 많이 사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귀찮으리만큼 네. 자꾸 찾아오시는 분들 먼저 생각이 납니다. 네. 좋은 게 있으면 그분들 먼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발품도 많이 팔고 손품도 많이 팔고 사람 간의 그 유대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내놓으시는 분들이 시세보다 그렇게 싸게 내놓기도 하나 보죠. 일단 땅을 싸게 사야지 이제 수익률이 많이 날 텐데 네. 그분들은 이제 시세를 보시면서 아마 내놓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땅이라는 게 살 때도 분석이 많이 필요한데 땅을 팔 때도 분석이 많이 필요합니다. 땅을 팔 때도 마찬가지로 발품을 팔아서 여러 부동산에 들리면서 내 땅이 얼마예요 하면서 최고가에 이렇게 내놓으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네. 가만히 있는데 땅을 팔으라고 부동산이나 이장님이라든가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별 생각 없이 서울 가 있는 아들이 장가를 간다던가 돈이 필요하다던가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땅을 내놓는 분들이 있어요. 적당히 잘 정리해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시세보다 좀 싸게 파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재화가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토지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아주 강하게 좀 작용을 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토지 시장 같은 경우가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주변의 땅은 전국에서 땅을 사러 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평택, 더 과거에는 송도, 판교 그런 신도시나 산업단지가 개발되는 주변의 땅을 좀 선점하려고 와요. 시골일 때 선점을 해서 도시화가 되면은 몇 배 수익을 내서 이렇게 파는 좀 단순한 메커니즘이에요. 이 토지 투자라는 게. 토지도 그 토지 소유주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주변에 어떤 개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분양은 언제 하는지, 착공은 언제 하는지, 도로 개통, 톨게이트는 언제 만들어지는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재가 많다는 거를 알고 있는 땅 주인들은 땅을 안 팝니다. 네. 땅을 파세요라고 권유를 하면은 좋은 땅 나온 거 없어라고 오히려 땅을 더 사고 싶다라고 말씀드려요. 당연하겠죠. 호재를 제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시장에 사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면은 땅값은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올라요. 그런데 이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주변에 좋은 땅이 2-3개인데 땅 사러 온 사람이 50명 이 정도의 비율로 이게 왜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값이 계단식으로 폭등을 해요. 그래서 평당 5-60만 원이었던 땅들이 1년, 2년 후에 200만 원, 250만 원 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런 식의 공격적인 투자로 자산을 많이 불리신 분들은 다른 투자를 잘 안 하시겠죠. 이 가장 매력적이군요. 지금 시점에서 그럼 이렇게 막 신도시가 형성되고 땅값이 오르는 그런 곳은 전국에서 어디가 좀 있을까요? 경기권, 수도권에서는 이제 평택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산업단지 부지랑 주거지랑 이렇게 같이 개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산업단지에 어떤 업종이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좀 이슈거리가 되겠죠. 큰 기업이 들어올수록 상주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인구가 유입될수록 당연히 상권도 살아나고 땅값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곳에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삼성전자에 지금 2개 동이 가동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평택 주변 땅값이 정말 드라마틱한 폭등을 했습니다. 막 5배, 6배 막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아직도 3개, 4개, 5개 동까지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투자로서 매력적인 부분이고 이미 많이 올랐지만 더 오를 여지가 있는 거예요. 더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좀 어느 정도 완성 단계 좀 다다르고 있는 건 맞아요. 이제는 아파트나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이 평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기도 화성 쪽에서 제가 또 현장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화성의 동부 쪽은 동탄 병점 이미 뭐 신도시가 이제 다 완성이 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운데 쪽은 뭐 향남이나 뭐 남양 이런 것도 좀 규모는 작지만 도시화가 된 곳이고 지금은 화성의 서부권에 송산그린시티 송산면 주변에 있는 신도시입니다. 이쪽에 1700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있어요. 산업단지 180만 평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자리, 그리고 신도시 주거, 그리고 신세계에서 개발하는 100만 평 이상의 테마파크가 또 착공을 했습니다. 이미 대기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쪽도 평택이랑 마찬가지로 산업단지에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가 초유의 좀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도시 안쪽은 이제 분양을 받는 분양 시즌에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송산그린시티 신도시 주변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땅, 건축을 할 수 있는 도로나 배수로 조건이 된 땅을 잘 투자하시면은 또 정말 좀 큰 수익률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지역입니다. 산업단지로 지정된 곳 안에는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이제 네. 수용이 되거나 할 테니까요. 네, 그 외에 그렇죠. 이제 주변을 투자해야 되는데 뭐 어떤 걸 사야 됩니까?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얼마나 가까워야 돼? 산업단지나 신도시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보여야 정도가 제일 돼요? 좋습니다. 뭐 가까워도 이렇게 임야나 산으로 막혀 있는 것보다 땅이 좀 못생기거나 산 위에 있어도 저만치 보이는 정도면은 제일 좋아요. 별 스토리가 없이 그냥 누가 추천해서 산 땅 같은 경우는 팔 때 자랑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팔 때 자랑거리 중에 가장 좋은 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저쪽에 뭐가 생겨. 저쪽에 1년 후에 철골이 올라갈 거야. 저쪽에 뭐 평택처럼 큰 기업이 들어올 예정인 게 저쪽이야. 뭐 이런 게 가장 좋아요. 물리적 거리만 가깝다면은 농림지나 뭐 맹지 같은 것도 거래가 됩니다. 제가 그래요?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와. 두 번째는 이 땅에 효용 가치가 있어야 돼요.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 허가가 날 수 있으면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거는 사실 개인이 이렇게 책을 공부하고 뭐 시청에 전화해보고 이런 걸로 알 수 있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요. 이 땅 지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토목 사무실이나 건축 사무실에 가서 아무데나 가면 안 되고 내가 살려는 땅 주변에 있는 토목 사무실, 내가 살려는 땅이 속한 행정구역, 뭐 관공서 주변에 있는 토목 사무실에 가셔서 이 땅을 내가 살려고 하는데 여기에 내가 뭐를 지을 수 있나요?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최대한 알아봐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발품 파는 과정을 직접 해주시면 가장 좋고 그리고 중개사 사무실이나 뭐 그런 토지 전문가들과 같이 움직이면서 알아볼 수 있으면 제일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좀 명심하고 계시면은 투자에 크게 실패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농지 이런 거는 이제 큰 돈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네네. 어떤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막 100억, 200억 이렇게 부자가 되는지 그런 좀 궁금하네요. 서울 주변 수도권에서 대대손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곳이 과거에는 농림 지역이었던 곳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농림 지역은 말 그대로 농사만 짓는 땅입니다. 그래서 지목이 농지인 건데 용도 지역은 농림지. 이러면은 정말로 농사만 지어야 돼요. 근데 이곳이 좀 개발 계획도 생기고 농림지가 비도시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좀 설정이 되면서 뭐 자연 녹지, 도시 지역이 되면 녹지, 주거, 상업, 공업, 뭐 중공업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되면서 녹지 지역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같은 농림지인데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로 바뀌면서 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농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은 포도밭을 하고 있지만 건축 허가를 내면은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에요. 건축이 된다는 것은 뭐 임대를 해서 임대료가 만드는 수익형 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도시와 가까우면은 폭발적인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이 또 몰려오는 지역이 될 수 있고 그런 지역의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과거에 평당 20만 원, 30만 원 하던 땅들이 신도시 개발 계획이 생기고 도로가 뚫리고 하면서 평당 막 500만 원, 800만 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세월은 좀 필요해요. 짧게는 뭐 10년, 뭐 길게는 뭐 다음 세대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를 해도 일단은 수도권 요 바운다리 안에서 좀 했어야 된다라는 좀 부분이 있고 모르겠어요. 지방도 당연히 균형 발전이 돼야 하는 것은 맞는데 좀 인구도 줄고 있고 뭐 출산율이 0.8%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방은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반대로 수도권 쪽으로는 일자리가 더 집중이 되면서 수도권에 새로 생기는 산업단지 쪽에 주변 땅들이 더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땅을 중개하실 때 얼마의 수익률을 많이 이제 추천하세요? 2배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거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평당 가격이 한 100만 원 내외인 땅이 한 200, 300까지 좀 올라가는 게 좀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 시기가 빠르군요. 네, 맞아요. 그 시기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런 신도시 같은 게 분양을 앞둔 정도에서 분양하고 입주 기업이나 입주 브랜드 아파트가 발표되는 그 사이 정도가 좀 빠르게 가장 가파르게 가격이 오르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토지 투자를 이제 좀 소액을 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네, 맞아요. 소액으로 하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나요, 최소한? 뭐 1억 안쪽으로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한 100평 안쪽 땅이 나와야 돼요. 그거는 뭐 많은 여러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에게 좀 의뢰를 해놓고 그리고 말만 하면은 사실 신경을 잘 안 쓰시는 경우도 있어서 내가 투자금이 어떻게 해서 좀 생겼다. 약간 팁 같은 건데 내가 이번에 전세금을 올려서 한 1억 가지고 있다. 좀 뭔가 이렇게 내가 바로 쏠 수 있다라는 거를 명확히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부동산에서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작은 땅일수록 팔기가 좋습니다. 시세보다 설령 조금 더 비싸게 샀다고 해도 팔 때 전체 금액이 작기 때문에 좀 팔기가 좋아요. 작가님의 개인 투자도 좀 듣고 싶은데요. 이렇게 좋은 매물을 접하시면서 땅으로 많은 좀 재미를 보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저희 아버지가 공인중개사 1회 합격생이세요. 오, 그래요? 85년도에 1회 합격을 하셔서 영등포의 1호 부동산이었어요. 영등포 구청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렇게 네. 개업을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구청 담당자가 그게 뭐예요? 그렇겠네요. 라고 네, 말씀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상호명도 넣을 수 없어서 뭐 홍길동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영등포에 1호점을 냈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이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전혀 없었어요. 부동산 투자에 꽂힌 토지 투자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또 좋은 매물이 있으면 투자를 하고 또 단기간에도 수익이 많이 난 그런 투자 상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투자하신 것 중에서 괜찮게 엑시트했다 뭐 이런 것 에피소드 하나만 좀. 일단은 엑시트를 하지 않고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여기가 땅값이 뭐 어느 시기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신 것 대비 얼마나 올랐습니까? 좀 노골적인 질문인데. 단기적으로는 뭐 한 몇 년 안에 다들 뭐 두세 배 이상은 다 올라 있기 때문에 좀 든든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컨설팅 업무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내 자산이 이제 불어나고 있다는 좀 든든함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좀 감사함이 좀 있습니다. 그 책에 이제 3천만 원을 모은 청년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3천만 원으로는 살 땅이 없어가지고 일단 네네. 돌려보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최소한 얼마 정도는 갖고 있어야 좀 윤만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땅을 살 수 있는지도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알려주세요. 네, 토지 같은 경우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뭐 어느 지역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땅의 매매 가격에 잘 나오면 한 50%, 아니면 좀 임야 같은 거 한 3-40%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을 잘 활용한다고 쳤을 때 한 1억, 2억 정도의 내 자본금은 준비를 해야 한 3-4억 정도에서
한 100평 이상, 200평 그 안쪽에 있는 토지를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윤만 작가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땅으로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보시는 네. 거거든요. 땅으로 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정리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분석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는 배짱도 필요한 게 투자잖아요. 그 중에서 토지 투자가 제일 어려우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은 반드시 좀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험이 많은 그런 토지 컨설팅을 하거나 뭐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는 뭐 저 같은 유튜버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개사님들과 편하게 연락을 많이 하세요. 많이 취해 보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누구나 토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잘 만나고 또 좋은 시기에 잘 투자하면은 다들 많은 수익률을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생각하고 뭐 기획부동산에서 전화 왔을 때 좋은 거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성급히 움직이지 마시고 전문가라는 사람을 꼭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내가 가진 투자 금액이나 내가 수익을 내서 회수할 수 있는 기간 같은 거를 정확히 말씀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유튜버 땅땅 무슨 땅이자 토지 투자 시크릿의 작가 윤만이었습니다. 오늘 윤만 작가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토지 관련 이슈가 있을 때 한번 또 모셔가지고 네네. 더 좋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